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요즘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이 반등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문식 춘천시 지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개발 호재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지 좀 반등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 전체 아파트는 매매 가격 추이 면에서 작년 9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네. 올해 초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5월 이후부터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영향이 반영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월세 시장의 경우에도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되면서 갭 투자자들의 전세 물건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금액 측면에서도 5에서 10% 정도 상승해서 월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현장 분위기를 잘 알기 위해서는 거래 건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주택가격의 바닥이 언제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주택가격의 최저점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분양가가 좀 더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상권이나 학군 이런 생활권이 이제 편리한 지역에 급매물권 위주로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서는 지역적 편차는 있겠지만 계약갱신 요구권과 또 매매로 전세 만기가 될 때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전세와 월세 물건이 오히려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물건의 경우에는 접수가 되는 대로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보면 분양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해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춘천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2016년 말에 분양되었을 때 3.3제곱미터당 약 850만 원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서 약 7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인상들이 건축 원가에 반영되는 거는 저희가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분양을 받으려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라든가 크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에서도 이제 고분양가에 따른 이제 미분양을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서 강원 지역 투자 수요가 감소를 하고 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을 받으시려는 수요도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대책들도 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도 적정한 분양가 상정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강원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좀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동서고속철도라든가 제2경춘국도 교통망 호재가 있고요. 또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향후 관광산업 활성화라든가 자치분권 확대, 이거에 따른 기대감에 강원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착공식 이후에 각 지역 전철 역사 주변의 토지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강가 쪽이나 아니면 바닷가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 부지라든가 바닷가 주변의 영동권에 대한 토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수도권 얘기가 대부분이고 지역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네. 작년 말 이제 수도권 조정 지역을 서울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외지인의 강원권에 대한 주택 투자 수요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규제 지역 해제가 어쨌든 강원권 주택 시장에는 한동안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수도권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완화라든가 DSR 대출 규제 완화 등 강원권이나 지방 도시만의 어떤 특수한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전세 현상 어떤 우려가 좀 많이 나올 거로 보십니까?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역전세, 뭐 깡통전세, 전세 사기 이게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엄격하게 좀 분류를 해서 보시면은 깡통전세는 지금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금이나 근저당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돌게 되는 상황을 이제 깡통전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전세는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계약 초기의 전세 보증금보다 계약 만기 시점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을 하게 돼서 소유주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이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4억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만기되는 시점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됐다고 하면 1억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을 못 해주는 상황에 처할 때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21년하고 2022년도에 갭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강원권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세 만기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많이 도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 물건을 갖고 계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지 통보라든가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 통지를 만기 2개월 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 전망을 간단하게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고속철도, 제2경춘국도 등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강원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강원권 부동산 시장이나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인구 증가가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강원권의 농지법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맞는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네.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지방 도시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